오늘은 소설 여름 손님들 더 썸머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테스 게르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테스 게르첸은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UC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작가라는 길을 택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의사 시절 출산 휴가를 보내는 동안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987년 첫 소설을 출간한 이후 40여 개국에서 4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네로상과 리타상 등을 수상했다. 그녀의 소설들은 미국과 해외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의 비평가들은 그녀의 소설을 맥박을 뛰게 하는 재미, 무섭고 기발한, 세련되고 매혹적인 산문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게르첸을 메디컬 서스펜스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강력계 형사 제인 리졸리와 검시관 모라 아일스가 등장하는 그녀의 시리즈는 TNT 텔레비전 시리즈인 리졸리 앤 아일스의 모티브가 되었다. 현재는 의사에서 은퇴를 하고 메인주에 거주하며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옴기니 박지민.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25년간 해외 영업을 하며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했고 책 읽기와 여행을 좋아한다. 원문의 감성을 최대한 살리되 독자가 읽기 좋은 번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하늘과 땅 식료품점, 리마인더스 오브 힘, 스파이 코스트가 있다. 줄거리. 경찰서장 대행 조 티벼드에게 여름은 붐비는 거리, 술집의 싸움, 사소한 절도라는 일상의 문제를 안겨준다. 하지만 이제는 호숫가에서 실종된 10대 소녀다. 해변마을 퓨리티. 호숫가 별장에 놀러온 여름 손님 중 한 명인 10대 소녀가 실종되고 마티니 클럽의 이웃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은퇴한 CIA 요원으로 구성된 독서 모임 마티니 클럽은 익명의 삶을 살기 위해 모인 5명의 옛 동료들이 결성한 유쾌하면서도 특이한 모임이다. 그들은 시들어가는 뇌를 단련하기 위해 사건의 퍼즐을 맞추길 좋아한다. 이번엔 이웃 친구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참여하게 되고 사건을 쫓다가 전직 스파이인 그들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호수에서 시체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과의 상상할 수 없는 연관성이 드러난다. 여름 손님들은 실종된 10대 소녀 조이를 납치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십 년 된 비밀을 파헤치면서 수많은 반전이 펼쳐지는 훌륭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소설은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작은 공동체의 계층 갈등, 우정의 힘, 그리고 과거의 죄악이 현재에 어떻게 그림자를 들이우는지도 잘 보여준다.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소설에서 독자는 딸을 찾으려는 수잔의 절박함, 비극적인 미스터리를 풀려는 조의 노력, 은퇴 후에도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마티니 클럽, 수십 년 전 아버지가 저지른 살인사건에 시달리는 누벤의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될 것이다. 본문. 메인주 퓨리티 1972. 생의 마지막 날. 퓨리티 경찰관 랜디 펠레티에는 메리골드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블루베리 머핀을 주문했다. 이것은 음주운전자, 과속하는 관광객, 가끔씩 돌출하는 사나운 너구리로부터 마을의 거리와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며 순찰차 안에서 보낸 외로운 시간들에 대한 보상으로 항상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주문하는 음식이었다.
그는 단골 석인 코너에 있는 창문가 테이블에 앉아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즐기며 중심가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했다. 훌륭한 경찰이려 하면 비번일 때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카페를 지나치는 사람들 또한 창문을 통해 그가 그곳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그만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보여주기식도 매우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마을 사람들은 바로 여기 메리골드의 창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지역 경찰관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리필해 드릴까요? 여정호분이 커피 주전자를 그의 커피잔에서 든 채 말했다. 물론이죠, 칼라. 어젯밤은 별일 없었나요? 그녀는 그가 평소 즐겨 마시는 진한 블랙커피를 따라주며 물었다. 꽤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게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머핀 하나 더 가져다 드릴까요? 오븐에서 갓 나온 신선한 머핀이에요. 그의 허리 라인이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으르렁거리는 뱃속은 기꺼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을의 가십거리와 맛있는 빵을 공급해주는 칼라를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가자 그는 최신판 퓨리티 위클리를 펼쳐들고 일면의 헤드라인 뉴스를 훑어보았다. 올해 여름 예약률 사상 최고치. 오크 거리에서 흑검 목격. 자동차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실려가다. 그는 종이를 넘겨 3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찰 소식을 들여다보았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모든 교통법규 위반과 9.11 신고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는 없었지만 일종의 습관이었다. 코리, 제임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과속, 심슨, 리처드, 메인주 프리티, 등록 만료, 앨런, 조나단, 메인주 오고스타, 공공음주, 비데만, 스콧, 뉴욕주 올버니, 노상 방뇨. 대체로 전형적인 7월의 한 주였고 현재 마을에 거주 중인 인구의 절반은 휴가를 맞아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었다. 이들은 자유분방했고 종종 술에 취해 있곤 했다. 매년 여름이면 매사추세츠와 뉴욕 등지에서도 도시의 더위와 악취를 피해 메인으로 몰려든다. 랜디의 임무는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조금이나마 지갑을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도록 친절히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이었다. 가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랜디는 2명의 외지인이 메리골드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바깥 기온이 20도에 가까운데 검은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2 사람은 마을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카페 안을 살피듯 훑어보다가 랜디를 발견하고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법 집행기관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봐요, 친구들. 자리가 필요한가요? 칼라가 말했다. 그녀에게는 80살이 넘은 노인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쁜 행동을 한다면 엉덩이를 때려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네. 마침내 한 남자가 대답했다. 랜디는 칼라가 그와 몇 테이블 떨어진 곳으로 그들을 안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랜디가 2 사람을 주시하기 좋은 자리였다. 그들은 랜디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메뉴판을 집어들고 아침 식사 메뉴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 행동도 그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였다. 그는 난폭한 청소년과 음주 운전자를 상대하는 데 더 익숙하지만 큰 사건은 때때로 작은 마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은 그 문제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가끔 퓨리티 위클리의 헤드라인을 상상하기도 한다. 아니, 보스턴 글로브는 어떤가? 메인주 경찰이 홀로 2인조 수배범을 체포하다. 그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랜디는 손을 뻗어 조용히 권총집을 풀었다.
그들은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한 장에 불과한 메뉴판에는 프랑스식 토스트와 달걀 프라이 외에 어떤 색다른 메뉴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 커플이 뭔가 수상하다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둘 중 키가 작은 남자가 갑자기 메뉴판 너머로 랜디를 흘끗 쳐다보았다.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스쳐 지나가듯 마주쳤다. 잡았다. 랜디의 시야에 칼라가 커피 주전자를 들고 그들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때 시내 중심가 근처 도로 쪽에서 맹렬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랜디는 두 남자에게 집중하느라 창문 너머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흰색 밴을 보지 못했다. 타이어의 신경질적인 마찰음과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오자 그제야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깨진 유리가 길바닥에 널려 있었고 설마 저건 시체인가? 오 맙소사. 칼라는 손에 커피 주전자를 움켜쥐고 창밖을 바라보며 외쳤다. 랜디는 허둥지둥 일어나 카페 밖으로 뛰어나갔다. 첫 번째 시체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피가 낭자한 채로 누워 있었다. 척추가 기괴할 정도로 뒤틀린 상태의 남성이었는데 발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어 마치 몸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한 것처럼 보였다. 도로 근처 거리에는 분홍색 블라우스가 찢어진 채 한쪽 가슴이 드러난 또 한 명의 여자 시신이 보였다. 랜디는 시신들에서 시선을 떼고 경적이 들리는 도로 쪽을 바라보았다. 도로 건너편에 널브러져 있는 세 번째 시신의 여성은 몸이 거의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쇼핑백에선 오렌지와 사과가 쏟아져 나와 있었다. 거리 블록 끝에는 그 흰색 밴이 주차돼 있던 파란색 세단의 측면을 들이받고는 멈춰섰다. 세상이 정적에 휩싸이며 멈춰버린 느낌이었고 그를 뒤따라온 가죽 자켓의 두 남자는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랜디는 겁에 질려 입을 손으로 막고 있는 보행자들을 지나갔다. 대량 살육에 정지된 프레임에서 오직 랜디 혼자만이 흩뿌려진 깨진 유리와 피가 낭자한 거리를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다. 충돌한 차량으로 다가갔고 흰색 밴에 인쇄된 타킨 파인 카펜터리라는 상호를 보았다. 랜디는 이 밴을 알고 있다. 운전자 또한 알고 있다.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이는 더 큰 재앙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다. 운전석 창문으로 샘 타킨이 앞으로 쓰러져 운전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랜디는 재빨리 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뚜렷이 보이는 부상의 흔적이나 피는 보이지 않았지만 샘은 신음하며 몸을 떨고 있었다. 랜디는 손을 뻗어 안전벨트를 풀며 소리쳤다. 어서 내려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샘! 샘! 갑자기 샘의 고개가 튀어올랐고 랜디는 샘 타킨으로 보이는 검은 머리, 각진 얼굴에 샘을 바라보다 그의 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동공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연못처럼 검게 확장되어 있었다. 외계인의 눈이었다. 아니, 땀을 흘리며 떨고 있는 이 생명체는 분명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마치 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듯했다. 다른 무언가. 랜디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흘끗 쳐다보았다. 당장 샘을 꺼내야 한다. 그는 샘의 팔을 잡고 잡아당겼다. 저리가! 샘이 비명을 질렀다. 내게서 떨어지라고! 그는 랜디의 얼굴을 핥히고 손톱으로 살을 찔렀다. 얼굴이 욱신거려 랜디는 잠시 몸을 빼고 비틀거렸고 뺨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대체 무슨 일인 거지? 흥분한 랜디는 샘을 차에서 세차게 끌어내렸고 둘은 길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다. 샘은 계속 몸부림을 치며 랜디와 몸싸움을 했다. 필사적으로 그를 제압한 랜디는 양손으로 멱살을 꽉 쥐어잡고 몸을 바닥에 눌렀다. 랜디가 너무 세게 멱살을 잡았는지 샘의 눈은 튀어나오려고 하고 얼굴은 끔찍한 보라색으로 어두워졌다. 그만해! 랜디는 소리쳤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랜디는 샘이 그의 권총집에 손을 뻗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고 샘은 이미 권총집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 순식간에 자신의 총구가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지마 샘!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샘 타긴이 아니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사람도 샘 타긴이 아니었다.
1장만 맛보기로 읽어드렸습니다.